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 이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권은 많이 낯선 것으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화는 아닙니다. 이권은 러시아 종교에서 사용하는 종교 도상을 담은 그림으로 예수와 성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쓰는 아이콘이란 단어가 바로 이 러시아 이권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콘은 작게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권 또한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리와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사실 이코나는 단순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애초에 신에게 다가가는 길, 즉 기도의 대상이며 숭배의 대상으로 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고 감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려진 목적이라든가 내용 등이 더 중요하죠. 보통 이권을 제작할 때도 일정한 종교의식을 담고 절차에 따른다고 합니다. 먼저 목판에 바탕인 금색을 바릅니다. 바탕을 먼저 그리는 것은 이코나의 제작 방식이 신의 천지창조 순서를 따르기 때문인데, 신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빛과 어둠, 자연을 만들었듯이 이권 작업도 성스러운 신의 일이라 생각해서 인물보다 배경을 먼저 그리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권의 황금빛 바탕은 천상계와 신의 휴강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와 성모, 성인들이 걸친 옷의 주름이나 디테일을 금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랍니다. 보통 이코나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색이 회색이라고 합니다. 백색과 흑색, 선과 악이 혼합된 회색은 불확정성과 공허함을 의미하는 색으로 간주되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려진 이콘을 러시아인들은 집안 가장 성스러운 곳, 그걸 러시안 말로 크라스니 유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집안의 동쪽에 위치해 있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에 초를 켜놓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일심부터 국가의 큰일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거죠. 보통 러시아인들은 전쟁이 나도 이권을 행렬 맨 앞에 두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이 크라스니 유골에 이권을 모셔놓았다면 종교가 다르더라도 가벼운 목례나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인 시기는 986년으로 키예프 러시아 공후 블라지미르가 동방정교의 교회와 예배의식이 너무 아름다워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10세기 이후 동방정교를 받아들인 러시아에서는 금욕적이고 엄격한 느낌이 많이 완화되고, 황금색을 비롯한 밝은 색상의 자비로운 인상을 가진 러시아만의 독특한 이코나가 발달합니다. 또 회벽에 그리는 모자이카 대신 목판화가 많아지고 성모상 이콘이 인기가 높은 것도 러시아 이콘만의 특징이죠. 특히 러시아 트레차코프 미술관에는 시기별로 다양한 이콘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러시아의 대표 이콘 화가인 안드레이 류블요프의 역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 중에 구세주와 삼위일체는 수작 중의 수작으로 러시아 미술사를 통틀어 최고의 이권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블요프가 활동한 15세기를 러시아 이권 예술의 황금시대라 부르죠. 르블요프는 정형화돼 있고 틀에 짜여 있던 동방정교 형식의 이권을 변형시키면서 러시아의 정서에 맞는 예술성 짙은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평가받습니다. 자, 그럼 안드레이 르블요프의 구세주와 삼위일체를 감상해 보실까요? 우리의 구세주 이코나는 오랜 세월이 말해주듯이 크게 훼손되어 예수의 얼굴만 남아있습니다. 이 이코는 러시아 도시 드베니고로트에서 발견된 제단화인 구세주 그리스도, 대천사 미카엘, 사도 바울, 세계 성상 중 한 부분입니다. 이 이코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의 눈빛인데요. 15세기에 그려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의 눈빛이 살아있으며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신령스러운 기운과 인자함이 넘쳐납니다. 이 이콘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구세주가 말을 걸어오듯 생생함이 넘쳐나죠. 우리의 구세주는 권위와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미지보다는 따뜻한 눈빛이 나를 감싸는 부모님의 눈빛 같고 형제 같은 사랑의 눈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콘 우리의 구세주를 인자의 예수라 칭하고, 이런 그의 작업은 이콘의 예술성을 부여하며 격조 높은 러시아 이콘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는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이콘은 많이 눈에 익으시죠? 러시아 이콘의 대명사이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이콘의 배경은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바로 하나님이셨던 나그네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그 이듬해에 이삭을 낳게 합니다. 여기서 세 나그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삼위일체 이권에는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사라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소재를 통해 그들과의 일화를 그린 성화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먼저 식탁 중앙에는 송아지 머리가 그려진 성배가 놓여 있고 이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 속죄의 제물을 상징합니다. 천사의 황금빛 날개가 서로 병풍처럼 연결되어 있어 천사의 안쪽 공간과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이로 인해 그림의 입체감이 느껴지죠. 새 천사에 의해 만들어진 식탁 쪽 공간은 신의 공간이고 천사 날개가 만들어진 공간 뒤는 세속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이 성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서양의 원근법을 따라 그린 것이 아니라 러시아만의 독특한 구도로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근법은 고정된 하나의 소실점을 기준으로 사물의 모습을 2차원의 합폭에 옮겨 그리는 것입니다. 보통 화면의 맨 안쪽에 위치한 소실점을 향해 피사체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러시아 성화는 다릅니다. 그림 속에 소위 소실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즉 사물의 배치에 따라 사물 스스로 소실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르네상스 원근법과는 달리 천사들의 발 부분을 보면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역원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발 부분에는 소실점이 앞에 있어요. 하지만 천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도이고 원근법적 표현으로 그려져 있으며 소실점이 뒤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 다중 시점이 적용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 성화는 성경 말씀의 시각적 표현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화에서 일반적인 원근법이 세상의 조화를 의미한다면 류블요프의 역원근법은 다양한 시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의 시선을 표현한 것으로 성화를 보는 시점이 내가 아니라 그림 속 신의 눈이 되는 거죠. 결론은 시점의 다각화. 러시아 이코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미술사에서 시점의 다각화를 이룬 화가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회화의 아버지 세잔입니다. 세잔의 다초점으로 인해 피카소 같은 입체파 화가가 탄생했고 서양 미술은 근대를 벗어나 현대로 약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 류블요프의 삼위일체는 그런 세잔의 시각을 몇백 년 앞질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환경이었으니 현대 미술의 토대가 된 추상주의의 칸딘스키, 절대주의의 말리비치, 구성주의의 리스츠키 같은 최고의 화가들이 그냥 배충된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이런 러시아의 전통이 이뤄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20세기 초 러시아를 방문한 마티스는 러시아 이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러시아의 성화는 미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라며 극찬합니다. 마티스는 러시아 그림을 사랑한 대표 작가이며 그의 대표작들이 러시아 박물관의 질비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류블요프의 삼위일체에는 푸른색과 황금색의 조화가 뛰어난데 황금색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의 색이며 푸른색은 천국의 색이라 합니다. 특히 삼위일체에 표현된 푸른색은 러시아에서 5월에 많이 피는 바실료뇽 수레국화라는 꽃에서 얻은 안료인데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 류블요프의 삼위일체 이콘은 가장 러시아다운 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내용이지만 이콘 많이 흥미로우셨나요? 실제 러시아를 여행하시며 이콘이 주는 이미지 느낌에 푹 빠져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여행하실 때는 갤러리 까르치나의 이 방송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다음 회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스비다냐?